Empezamos. 자, 여러분. 우선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중구청과 스페인 책방과 함께하는 왕초보 스페인어 수업에 오신 분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그래서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스페인어 공부를 할지를 같이 볼 거고 같은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간의 여정을 한번 살짝 공유를 해볼 거예요. 사실 4주간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뭐 50분 이렇게 해서 100분이라고 쳤을 때 얼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어드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제가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시고 이것도 챙겨가시고 하니까 학생분들이 좀 이렇게 가실 때 지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좀 필요한 것만 구성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의 알파벳이죠.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어떻게 소리 나는지 읽어볼 건데 아까 우리 스페인어로 안녕이 올라였는데 영어로 하면 그게 홀라란 말이죠. 근데 왜 홀라가 아니고 스페인어에서는 올라가 되는가? 이런 것들. 알파벳도가 어떤 식으로 영어의 그것과는 좀 다르게 발음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걸 첫 번째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인어를 읽기를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알아볼까 하다가 단어들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진짜 많아요.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걔네를 한번 읽어보면서 스페인어 알파벳도 따로따로 배운 게 어떻게 함께 뭉쳐지면서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익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인사말들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스페인어 배우시면서 나는 여행 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스페인에서 혹은 중남미에서 한국에 온 친구들하고 대화를 또 좀 해보고 싶어. 혹은 미드나 스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미드는 사실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페인어 드라마 스페인어 영화를 조금은 자막 없이 보고 싶어.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사하는지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첫 대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중남미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조금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읽는 거를 배웠으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들, 문장들로 그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스페인 중남미에 간다 했을 때 꼭 필요한 표현들.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가면은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뭔가 즐길 수 있다 하시는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뒀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정으로 우리는 4주간 스페인어를 재미나게 배워볼 예정이고 사실 스페인어뿐만이 아니고 뭐 그곳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한국과 다른 어떤 뭐 세계관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배울 거니까 너무 여러분 퇴근하고 와서 지친 여러분 괴롭히지 않게 최대한 재밌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저는 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페인어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곳의 역사라든지 사회적인 것들도 열심히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제 문화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학력을 잠깐 적어봤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페인어 하나 가지고 제가 단일 전공이거든요. 열심히 살았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었고 수업 비슷하게 했었어요. 비슷한 수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으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4주 동안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힘은 주지 말고 그냥 재밌게 우리 스페인어로 즐기다가 가시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거 진짜 그거 맞아요? 막 그런 거.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게 있던데 어떤 거요? 저는 사실 스페인은 오히려 좋은 게
여행자로만 스페인을 한 2달 정도 있었어요. 한 달은 제일 친한 친구하고 스페인 한 달 살기? 한참 유행했을 때, 욜로가 한참 유행했을 때 둘 다 열심히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스페인 가가지고 한번 지내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지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제가 그 첫 여행에서 마드리드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갔는데 미술관 안 갔다 온 게 좀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은 이 코로나 끝물에 모든 것이 굉장히 저렴해졌을 때 이제 갔다 와서 한 3주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제가 한 2달 정도? 한 달하고 3주 정도 여행자로서 방문을 했었고, 저는 중남미에 거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남미라 하면 이제 엉덩이가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왜? 가려면은 이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나 30시간 이상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냈던 나라는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뭐 여행한 나라는 아르헨티나도 갔다 오고 브라질도 갔다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살았던 곳은 중남미인데 여행은 스페인으로 다녀왔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치아. 근데 제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사실 중남미 스페인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되게, 얼마 전에도 신림동에서 아주 큰일 나가지고 막 뉴스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사회란 뉴스 보면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중남미도 사실 똑같아요. 하지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빈부격차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게 약간 정치랑 결부된 것도 있고, 국가 간의 사이도 있고, 그래서 이 치안의 문제를 또 중남미를 이야기하면, 배낭여행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자연경관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제가 22살에 처음 멕시코를 갔을 때 다들 막, 너 어떻게 멕시코 갈라 그래? 막, 너 총 맞으면 어떻게 할라 그래?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 흔한 소매치기 한번 안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치안과 함께 안전하게 중남미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국도 비슷해요. 뭐, 밤늦게 혼자 안 나가고, 거기 친구들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좀 위험해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나 어디 갔다 올게, 누구랑 어디 갔다 올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공유만 되면은 뭐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는 동네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되죠, 이제. 약간 위험한 동네. 근데 사실 위험한 동네라는 것도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좀 이제 아무래도 가난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내가 너 한국인이니까 미워서 해를 끼치겠어. 약간 이런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렇게 된 이유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복합적인 존재들이 있고.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물론 전공자긴 하지만 저도 스페인어 처음에 전공으로 해서 갔는데 멕시코 딱 내리자마자 진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학점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나 1년 반 동안 스페인어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갔으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 타고 이제 홈스테이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택시기사가 갑자기 그 택시기사가 아니고 거기는 택시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도로, 거리 할증제라고 하나요? 공항에서부터 뭐 A존까지는 얼마, B존까지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막 이것도 사기 같고, 나 외국인이라고 이것들이 나 돈 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귀가 안 터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를 약간 대나무 숲처럼 썼어요. 제가 멕시코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스페인어 못하니까 고민이 있으면 제 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 저를 낌이라고 불렀어요. 낌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울어요, 갑자기. 막 뭐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그런 시간들을 좀 견디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금방은 아니지만 6, 7개월 되니까 귀가 살짝 터지면서 내 욕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의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약간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중남미 다닐 때, 물론, 처음 갔을 때는 저도 막 사진도 예쁘게 찍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보면 그냥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동양인이니까 신기해서 막 쳐다보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그래서 그냥 저는 가방 들고 다니기도 좀 귀찮은 거여서 그냥 그 마트 봉지 아시죠? 마트 봉지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근데 그러면 의외로 뭐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뭔가 좀, 뭐 이런 거 한다, 이제 막 좀 블링블링한 거 막. 큰 걸 갖고 있다. 그럼 타겟이 될 수는 있죠. 타겟이 될 수는 있죠.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요? 뭔가 갖고 올 법해. 앞에 있어.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약간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약간 견물생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그러잖아요. 왜냐면 워낙 뭐 경찰도 무섭고 약간 그런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진짜 말 그대로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거 팔면은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범죄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근데 소도시는 오히려 덜 그래요. 오히려 애들이 그냥 왔다 가는 애구나.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뭐예요? 카페 가서 핸드폰으로 자리 잡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거는 내 주머니에 쏙, 내 가방에 쏙,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소도시는 오히려 좀 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평온한 편? 너무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중남미 살기 좋습니다. 저는 사실 멕시코 가서 살고 싶어요. 음식도 맛있고, 물가도 싸고, 애들도 착하고, 너무 좋은데, 거기 가면 이제,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가서 살고 싶기는 해요, 저도. 가서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언제였지? 1월, 2월, 2월? 2, 3월에 멕시코 도미니카 그 출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여전하고. 또 이제 가시기 전에 제가 팁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만약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고, 견물생심이니까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제가 되게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옛날에 그 시연하다 가가지고 풀메 받고 찍은 사진이라서 조금 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부터 시작해 볼 텐데, 자, 우선은 스페인어를 읽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어보다는 편할 수 있어요. 모든 발음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가끔 스페인어 공부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되게 가끔 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선 안 나왔는데, 선생님, 근데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많잖아요. 어느 나라 스페인어가 제일 유명해요? 어느 나라 스페인어가 약간 본토 스페인어 느낌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책장. 책 껍데기. 응. 여기 보시면 되게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들이 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국은 보통 팔도라고 하잖아요. 팔도 강산이라고. 근데 대구에서 온 친구랑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온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단어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 뭐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지만 혹시 꼬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꼬디? 꼬디. 다슬기를 대구에서는 꼬디라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같은 단어와 같은 표현을 당연히 쓸 리가 없죠. 발음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이야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인어는 좀 다양성의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수업할 때 제가 톨레란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문화와 많은 곳들이 엮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허용이 많이 되는 거죠. 아, 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말 알아들을 수는 있어.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 아니야. 근데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막 꼽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멕시코에 살다가 멕시코 스페인어 익숙하니까 페루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멕시코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멕시코 친구들이 쓰는 발음, 단어 이런 것들. 근데 친구들이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아주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반 멕시칸 환이다가 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 멕시칸 환이다는 뭐야? 이렇게 하니까 또 멕시코 발음 엄청 세고 맨날 멕시코 사람들처럼 얘기해서 그냥 자기네끼리는 환이다는 3분의 1 코리안, 3분의 1 멕시칸, 3분의 1 페루 사람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뭔가 센트럴한 스페인어? 뭐 이런 거 없어요. 스페인어가 센트럴하다?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스페인어 있잖아요. 이 스페인어도 스페인어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어의 공식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페인의 공식어. 잠시만 제가 빌릴게요. 요 스페인의 공식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당황스럽죠? 스페인의 공식 언어가 몇 개냐고? 스페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출이 아니에요. 언어는 5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왕이 있거든요, 스페인에는.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왕정 체계가 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이 된 건데, 그 지역을 카스티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스티아 지역에서 쓰는 말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 스페인어를 카스테야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북부에는 바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스크 하면 뭐 먼저 제일 생각나세요? 바스크 치즈케이크. 그거 바스크에서 온 거거든요. 바스크 사람들은요, 스페인어도 아니고 스페인어와 비슷한 언어를 쓰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축구 얼마 전에 스페인이 우승했다면서요. 저는 회사에서 이제 박박 갈리면서 뭐 축구 내용 아무것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막 연락 오더라고요. 야, 스페인 우승했다던데? 뭐 저와 그렇게 큰 관계는 없지만 멕시코에서 오히려 축구가 이제 개최가 늦으면 기뻤긴 했지만 스페인에서도 유명한 곳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카스티아노 쓰지 않습니다. 카탈란이라고 하는 언어를 써요. 얘네는 맨날 분리 독립하려고 해요. 우리는 조상님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내가 왜 스페인의 그것과 똑같은 걸 배우고 학습하고 사고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대학교들은요, 카스티아노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카탈란으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여기 갈리시아 지역이라고 있어요. 조금 튀어나와 있는, 사실 여기 밑에 포르투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가예고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언어예요. 그리고 발렌시아 들어보셨죠? 저 축구 잘 몰라갖고. 근데 발렌시아 되게 축구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발렌시아에서는 발렌티아노라고 하는 또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섬나라라고 해야 되나? 그 도서 국가로 가잖아요. 도서 지역으로. 거기도 말이 달라요. 스페인어는 거의 대부분 카스테야노를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모든 뭐 행정적인 것, 교육적인 것 뭐 이런 거. 근데 집에서 쓰는 말은 그냥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카탈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스테야노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인만 해도 공식 언어가 5개인데 중남미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기본적으로 카스테야노를 기반으로 각 나라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말이 좀 바뀌고 발음이 바뀌는 게 있지만 센트럴한 스페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스페인어는 스페인어의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볼 수 있는 거. 핸드폰에 내가 이제 스페인어 배웠으니까 스페인 친구 혹은 중남미 친구랑 문자나 이 카톡 같은 거 하려고 키보드 깔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어 한 다음에 밑에 쩌라라라락 이렇게 나와요. 스페인어, 스페인어, 멕시코, 스페인어, 콜롬비아 주르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언어 치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그걸 언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콜롬비아는 약간 스페인어지만 콜롬비아, 스페인어. 뭐 멕시코는 멕시코,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스페인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다 나중에 우리 수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사고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도 같이 그런 식으로 약간 존재가 돼 있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요거랑 관련해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는 총 몇 개국일까요?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업다운 해볼까요? 누가 하나 먼저 말해보세요. 숫자 아무거나. 다른 다 쓰지 않아요? 어디요? 8 업. 30 마이너스.
15 플러스 23 마이너스. 근접해지고 있어요. 20개. 20개입니다, 정답. 오, 박수. 그래서 중남미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지도에는 GPT의 영향이 제가 무료 버전 쓰고 있어서 못 따라갔는데 적도기니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누구지? 곽준빈 씨랑 같이 저희 학교 또 후배더라고요. 적도기니에서 온 친구가 같이 여행 가는 무슨 여행 유튜버가 여행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적도기니도 아프리카에 있지만 스페인어를 씁니다. 점령이라고 해야 돼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조금 이제, 아픈 역사긴 한데, 스페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한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원래 원주민 문화, 그들의 문화가 있었지만 그 위에 스페인의 것이 덮어졌고, 그 당시에는 사실 마드리드 중심이 아니고 스페인 남부가 좀 더 힘이 셌었거든요. 그라나다, 알람브라인 궁전 있는 그곳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중남미로 많이 갔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스페인 남부 스페인어하고 중남미 스페인어가 좀 비슷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탱고로 유명한 아르헨티나는 또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하고 좀 비슷한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몇 개다, 여러분? 20개입니다. 20개. 많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저는 그냥 센트럴하게 가겠습니다. 센트럴하다는 건 그냥 제가 배운 걸 기반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국어로 적어놨는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고, 웬만하면 한국어를 보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럼 스페인어 안 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순서는 모음부터 보고 그 다음 자음으로 넘어와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스페인어 라고 읽습니다. A가 아니에요. 아구아. 뭐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물이죠. 물을 스페인어로 아구아라고 합니다. 영어에 뭐랑 비슷해요? 아쿠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틴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비슷한 거지, 사실 영어와 스페인어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언어의 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라틴어에서 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구아. Muy bien. 자, 그 다음 모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뭐 자막 요거 있으니까 책으로 보셔도 괜찮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모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도 똑같아요. 그냥 에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게요. 엘레판테.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어디에서 온 거겠어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그러니까 영어의 PH 있죠. 영어의 PH가 F 발음이 나잖아요. 스페인어는 전부 다 그거를 F로 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엘레판테.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 엘레판테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안 웃으시네, 다들. 엘레판테. 나중에 나오긴 하거든요. 이 동물이 있을까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모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구아나. 똑같죠? 이구아나. 스페인, 중남미, 멕시코에서 이구아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갔을 때 처음으로 이구아나를 본 거예요. 살아있는 이구아나를. 되게 커요. 이만해요. 진짜 크고 되게 빨라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팍 움직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투어 아저씨한테 막 쟤네 싸운다, 이 더운 날 왜 싸우냐 이렇게 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라고, 이제 우위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구아나들 되게 얌전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친 면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구아나. 여기 또 나오죠. 이구아나.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모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oso, oso. oso 하면은 이제 곰이란 뜻입니다. 곰, oso. 귀여운 곰돌이. 아, 에, 이, 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우가 남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 unicornio. 우, 니, 니, 그렇죠. unicornio. 모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unicornio가 제일 많더라고요. 뭐예요? 유니콘이죠. 유니콘은 세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쵸. 가상의 동물인데, 어디야, 미국, 유럽, 이런데 어린이들은 유니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스페인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니코르니오. 이제 영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유니코르니오라고 할 수 있지만, no, se llama 우니코르니오. 우니코르니오. 가끔 가다가 우니코르니오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혼납니다. 우니코르니오.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어랑 헷갈리지만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아, 에, 이, 오, 우 배웠습니다. 이거는 알파벳도 소리하고 실제로 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 에, 이, 오, 우. 모든 언어의 기본은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소리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음 두 개가 붙으면 우리도 이제 오하고 에가 붙으면 뭐가 돼요? 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스페인어에도 이중 모음이 존재를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나중에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재미나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배. 한국어로 배 똑같죠? 배. 근데 스페인어로 배 발음 잘하는 법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발음이 좋으면 왠지 잘 못해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술을 살짝 안으로 말아서 소리를 내면서 배라고 하면 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같이 배울 거예요. 에레는요 그냥 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리을하고 르. 그래서 아까 우니 코르니오가 아니고 우니 꼬르니오였었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마르코. 이것도 이제 마르코. 그렇죠. 천천히 마르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르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마르코 배란 뜻이에요. 배 타고 가는 거. 자, 이제 여러분 연필 혹은 펜을 드실 시간이에요. 스페인어 조금 다른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세.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스페인에서 조금 다르게 발음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미리 알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요, 이 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세. 그러니까 영어에 thank you 할 때 th 발음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세라고 하고 스페인을 제외한 다른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들은 그냥 쌍시오처럼 발음해서 세.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고민. 제가 스페인 갔는데 저는 세가 편한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그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단어로 알아듣기 때문에 발음은 여러분이 고르셔도 돼요. 나는 좀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세라고 해주시면 되고 저는 중남미에서 스페인어 배웠으니 그냥 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가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소리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모음이 올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볼 텐데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두 개로 나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까사. 까사 많이 들어보셨죠? 까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까사블랑카 맞아요. 저기 어디야? 모로코의 수도인가요? 나라인가요? 도시. 그래서 스페인어예요. 왠 줄 아세요? 스페인어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곳이란 뜻이겠죠. 까사블랑카는 사실 하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얀 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우니까 집들을 다 하얗게 만들어서 그런가? 도시 이름이. 그리고 까사 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까사미아 가구 사러 갈 때 우리가 또 까사미아 가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이래요. 그거 이탈리아어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어였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배우시면서 얻어갈 수 있는 베네핏 중에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어 하고요.
포르투갈어하고요. 스페인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은 좀 다르지만 저도 포르투갈 친구, 브라질 친구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친구는 없어요. 근데 이탈리아어로 뭐 이렇게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재개봉했을 때 시네마 천국 그거 봤을 때 대충 알아듣겠더라고요. 자막 없이.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전개가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가실 때, 포르투갈 가실 때 스페인어 배워두고 가시면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래서 까사미아 스페인어로도 이탈리아어로도 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미아가 내 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까사, 까사미아, 까사블랑카 전부 다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 뒤에 어떤 모음이 붙으니까 까 소리가 났어요? 아가 붙으니까 까 소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하, 세는 아랑 붙으면은 쌍기역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시게요. 까사, 가사, 까사. 가사.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시기에, 패스트 시기에 이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쓰긴 했는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스페인어가 여러분, 지척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는 스페인어입니다. 왜?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왕관은 되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는데 옛날 왕관들 보면 되게 막 뾰족뾰족하게 생긴 왕관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걔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모양들이 삐쭉삐쭉하게 생겨서 옛날 왕관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름을 코로나라고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회사 코로나가 트위터로 장난을 친 거죠. 야, 싸울래? 왜 우리 주가 떨어지게 바이러스 이름 코로나로 붙였냐? 이러면서. 근데 뭐 웃긴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무튼 스페인어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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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주 코로나도 우리는 왕관을 씌울 만큼 맛있는 맥주, 그것이 바로 코로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 이제 스페인어 아니까 어디 해외 맥주집 가셔서 저는 코로나 한 병이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코로나 한 병 주세요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멕시코 맥주였거든요. 근데 팔았어요. 저기 어디 스텔라 아르투아 파는 벨기에 맥주 회사였나? 거기 이제 팔아가지고 맛은 그대로인데 사실 이제 멕시코 맥주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너무 멕시코의 어떤 뭐라고 하지? 이미지를 가진 맥주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게요. 꾸바. 제가 그럼 어떻게 발음했죠? 꾸바라고 안 했죠? 꾸바. 꾸바.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여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꾸바보다 꾸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배는 항상 이 입술을 마주친 다음에 살짝 이야기를 하시면 항상 연습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19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지만 꾸바. 꾸바. 얼마 전에 한국이랑 수교를 맺었어요. 그 전에는 여행하는 건 쉬웠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체제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또 여행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꾸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체게바라. 맞아요. 체게바라도 쿠바의 사실 쿠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혁명을 피델 카스트로랑 함께 쿠바에서 해서 뭔가 쿠바의 어떤 아이코닉한 인물이 되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나라 이름 쿠바 역시 스페인어로 꾸바. 꾸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영어랑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는 우리 국적이랑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나라 이름을 쓸 때 대문자로 써요. 왜? 고유 명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스페인어에서는요. 나라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국적 형용사 그러니까 뭐 Korean 아니면 뭐 German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나라의 어떤 형용사들은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요, 쿠바노라고 하거든요. 혹은 쿠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조금 익숙한 단어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쿠바 대문자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쿠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로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영어랑 스페인은 좀 다른 점이에요.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스페인어는 세가 어떤 모음들하고 붙었을 때 약간 쌍기역 같은 소리가 나나요? 아, 오, 우랑 붙었을 때 쌍기역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가사, 꼬, 코로나, 꾸바. 코로나 맥주 좋아하세요, 여러분? 맥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반반?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맥주. 근데 친구들이 자주 물어봐요. 야, 진짜 코로나 멕시코 가서 먹으면 맛있냐? 진짜 맛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한국이랑 맛이 좀 달라요. 칭따오 맥주도 진짜 칭따오 가서 먹으면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이 멕시코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다른 모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왔냐면 에랑 이가 나왔거든요. 얘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세브라. 근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요. 세브라. 좀 어려운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친구들이 스페인 애들은 맨날 세세세세세세 하다가 끝나잖아 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발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불편하시면 그냥 저처럼 세브라라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브라 뭐죠? 얼룩말입니다. 얼룩말 세브라. 자, 그 다음에 우리 테이프 붙일 때 박스 같은 거 붙일 때 필요한 테이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보실게요. 신타. 혹은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신타. 근데 저는 그냥 신타라고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알파벳도 그 자음 세는 에랑 붙으면 그리고 이랑 붙으면 쌍시옷 비슷한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세브라. 신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헷갈려요, 나중에 되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의 정답들이 나오는데 다들 정답은 아니고 오답입니다. 그래서 아오우 하고 세가 붙으면 까꼬꾸 소리가 나는 거고 에이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세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괜찮으신가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게요. 채. 사실 이 채는 원래 이 알파벳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2008년에 스페인어 성문법이 한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채가 알파벳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얘를 뺐어요. 야, 이중 모음도 그러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그러면 단일 자음, 단일 모음만 우리가 스페인어로 알파벳도로 인정을 하자 하는 바람에 요거를 뺐는데 모르면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채. 알파벳도 이름이 채예요. 채. 아까 체게바라 할 때 채도 여기 뒤에 그럼 뭐 붙이면 돼요? 모음? 에 붙이면 채가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우리로 치면 삼각김밥 같은 메뉴 중에 하나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추로. 여기서 두 번째 관문을 맞이하게 되죠. 쌤, 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추로스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 추러스를 사러 추러스 가게에 가서 추로라고 안 하고 추로라고 했다고 못 알아듣겠는데 너 오지 마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L의 발음은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저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스페인어 하니 그래도 무조건 L을 하셔야죠. 공부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로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추로. 근데 왜 이게 추러스가 됐냐? 영어에도 뒤에 뭐 붙으면은 복수형이에요? S에 붙으면 복수형이죠. 이 추로를 보통 하나만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자체는 추로가 맞는데 얘를 여러 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추러스를 먹는구나 라고 해서 한국어에서는 마치 고유 명사처럼 추러스라고 쓰지만 사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냥 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막대기 보면은
과자 중에 통크 아세요? 통크? 통크처럼 생겼죠. 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애들을 여러 막대가 있는 애들도 있고 좀 굵직하게 먹는 것도 있기는 한데 스페인 애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얇은 거를 이게 종이컵 같은 데다가 한 여러 막대를 끼워서 뭐에다가 찍어 먹냐면 초콜릿에 찍어 먹어요. 그걸 이제 커피랑 같이 되게 느끼하죠. 생각만 해도. 근데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은 아침 식사?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을 법해요. 기본적으로. 밥이랑 국을 좋아하는 한식파인 저로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튀긴 거 먹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아침에 일해야지. 지방과 탄수화물과 당이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추로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데가 추레리아 로만이라고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곳인데 얼마 전에 연남동에 입점을 했거든요. 그냥 아직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옛날에 에버랜드 가면 먹는 간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뭐 추러스타 팔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으로 주로 추로스를 먹습니다. 여러 개니까 추로스가 되겠죠. 알파벳도 이름은 사실 알파벳도는 아니에요. 이중자음의 이름은 뭐다? 체. 같이 해보실게요. 체. Muy bien. 잘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얘도 좀 발음 잘하면 좀 있어 보이는 알파벳도입니다. 여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거 뭐예요? 대잖아요. 근데 네 하면 너무 한국어 같아요. 스페인식으로 좀 있어 보이는 거 한 방울 톡 넣자면 이게 영어도 왜 우리 thank you 할 때 완전 번데기 발음이 있고 though, even though 할 때 그 반번데기 발음이 있잖아요. 그 반번데기 발음을 해주시면은 내가 살짝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발음 너무 좋으신데 네. 대 아니고 네. 그래서 돌고래 같이 읽어보실게요. 델핀. 그래서 네 발음하실 때 혀를 살짝 앞으로 물고 너무 많이 무시면 안 돼요. 약간 요렇게 요런 식의 발음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럼 좀 더 잘하게 들리는데? 약간 요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세요. TH인가요? 네? 영어에서 TH 발음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오죠. 영어에서 그 반번대기 발음 no 할 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번대기 발음. 요 발음인 거죠. 그래서 델핀입니다. 대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 물어보실 거예요. 저 아이처럼 생긴 애가 조금 삐뚤음하게 생겼는데 저건 뭔가요? 저거는 강세부호예요. 저 친구의 이름은 띨데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띨데. 띨데는요, 무조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왼손잡이는 왼손 드시고, 손 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으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는 것만 띨데입니다. 이 스페인어 우리 문자 보내려고 모음을 꾹 누르면요. 모음 위에 엄청나게 많은 문장 부호들이 나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애도 있고요. 무슨 물결 표시도 있고요. 땡땡 표시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무조건 강세, 여기를 크게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띨데라고 하는 애는요. 무조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만 내려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띨데고요. 얘를 이 책에 보면 강조해서 읽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강조해서 어떻게 읽으실 건데요? 그럼 그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조해서 읽는 게 뭔데? 크게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강하게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델핀. 같이 델핀. 어색하죠. 같이 델핀. 델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발음이에요. 델핀. 그리고 이 띨데는요, 모든 모음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꼭 이에만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위에도 올라올 수 있고, 에 위에도 올라올 수 있고, 이, 오, 우 모두 올라갈 수 있는데 위치는 어디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입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프랑스어였나? 왜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문장 부호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고 크게 읽습니다. 델핀. Muy bien. 그래서 네 발음까지 같이 한번 보았어요. 괜찮은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나쁘지 않죠? 쉽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영어랑 똑같아요. 알파벳 이름만 조금 달라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F. 학교 다닐 때 저 말이 제일 싫었어요. 우리 원어민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교수님이셨는데 뭐 잘못 말하면 맨날 F 이랬었거든요. 너 F 준다고. 그래서 맨날 F 이렇게 했었는데 F는 영어의 F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floor. 우리 아까 전에 가운데 운이 꼬르니요 할 때도 르라고 발음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floor. 기억해 두실 거. 에레가 그 단어의 가운데 들어가거나 제일 뒤로 들어가면은 얘는 그냥 르 소리가 나는구나. 편하게. 그러니까 floor 아닙니다. floor 하면 애들 전부 다 약간 이렇게 봐요. 약간 영어야 뭐야 스페인어야 뭐야. 그래서 편하게 르로 해주시면 돼요. floor. 그래서 우리 플로르 들어간 꽃가게 이름 되게 많잖아요. 플웨르도 있고 뭐 풀로 시작하는 것도 영어에서도 flower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플로르는 스페인어로 꽃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플로르.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셨나요? 헷갈려요? 조금 어려워요? 아직 괜찮아요? 왜냐면 다음 거 하나가 또 남아있거든요. 좀 생각해야 될 거리가. 아까 우리 셀처럼 한숨 한번 쉬고 갈까요? 할 수 있다. 오늘 요거만 넘으면 나 그래도 조금 스페인어 좀 어려운 거 하나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자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일단 발음부터 조금 까다롭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해 아니에요. 해. 살짝 목을 긁으셔야 돼요. 해. 약간 목에 걸린 것처럼 약간 뭐야 약간 이렇게 할 때처럼 해. 너무 세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해. 같이 읽어보실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그러면? 헤니오.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우리 반 되게 잘하는데 헤니오. 진이라는 뜻이에요. 진이. 혹은 천재, 똑똑한 사람들. 헤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재인데 똑똑한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좋을 때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오 괜찮다 완전 짱이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 중에 지금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genial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genial 그러니까 우리도 오 굿 이러잖아요. 오늘 비 오는데 설렁탕이나 먹을까? 오 굿 초이스인데 괜찮은데 오 좋은데 이러잖아요. 스페인어 쓰는 친구들 genial 이럽니다. 오 천재 아이디어 완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genio genial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할 때 뭐 할래? genial 이렇게 합니다. 뭐 맥주 한잔 하러 갈래? genial 뭐 커피 한잔 하러 갈래? genial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나중에 여행 가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뭐 친구가 뭐 할래? genial 하면 뭐야 뭐 스페인어 왜 이렇게 잘해? 약간 이런 팁들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끝에를 한번 보실게요. genial의 친구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친구라고 했으니까 오 맞아요. 우리 반 왜 이렇게 진도가 아니고 이 수준이 높지? 지라솔이 아니고 아까 전에 해였기 때문에 기라솔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기라솔. 솔 많이 들어보셨죠? 솔 뭐예요? 오 솔레미오 할 때 솔이 뭐예요? 태양이란 뜻이잖아요. 솔 태양이란 뜻이고 기라는 뭐냐면요 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표현하지만 스페인어로 쓰는 사람들은 해를 보고 도는 꽃, 약간 한국어로 굳이 바꾸자면 해돌미 같은 느낌? 그런 의미로 해바라기를 사용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기라솔. 기라, 돌다, 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라솔 하면은 해바라기라는 뜻인데 스페인 중남미 해바라기 여러분 아직 보신 적 없으시죠? 진짜 커요. 무서워요. 옆에 있으면 무서워요. 너무 사람 얼굴만 해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큽니다. 기라솔. 근데 아무래도 태양을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에
중남미에도 많고 특히 스페인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요거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어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가또. 가또 뭐예요? 가또 고양이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선생님 그러면 가또 쇼콜라는 가또랑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래 살다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가또가 그 초콜릿 케이크 종류 중에 하나래요. 쇼콜라는 초콜릿. 조그마한 초콜릿 케이크, 우리로 치면 큐브 초콜릿 케이크 같은 느낌이고 스페인어의 가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가또. 가또는 스페인어로 고양이라고 하는 뜻이죠. 특히 스페인 중남미에 애묘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강아지들도 많이 키우긴 하는데 고양이들을 되게 많이 키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맞아요. 한국어랑 똑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신있게. 어떻게? 오! 고릴라. 영어랑 똑같아요. 고릴라라고 읽습니다. 고릴라도.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고릴라.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내려와 볼게요. 아이의 필대인가? 그게 없는데도 거기에다가 강조를 합니다. 맞아요. 강세에 그 규칙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넣을까 하다가 그것까지 넣으면 여러분 첫 수업이 도망가실까봐 제가 뒤에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음이 나는지 우선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확실하게 어디에서 강제가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고릴라가 아니고 고릴라. 그리고 스페인어가 웬만한 소리들은요 다 좀 누워요. 이렇게 좀 눕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근데 좀 눕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눕는다는 게 뒤에 좀 더 강세를 두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고릴라. 그 다음에 꿈틀꿈틀 애벌레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구사노. 조금 작은 애벌레인데 우리랑 좀 친한 작은 애벌레 어떤 거 있냐면은 젤리. 왕꿈틀이 젤리 있죠. 그 왕꿈틀이 젤리를 구사니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사노는 그냥 벌레예요. 진짜 애벌레, 배추, 나비 애벌레처럼. 근데 구사니또라고 이야기하면은 진짜 조그만한 애벌레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과자, 젤리, 구사니또, 꿈틀꿈틀, 왕꿈틀이 젤리, 구사니또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가볼게요. 해는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에랑 이가 붙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해 혹은 히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오, 우가 와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요? 가, 고, 구 이런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gatto, 고릴라, gusano. 잘하셨어요. 자, 제가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거 한번 싹 보시면서 어떤 스페인어 나 단어 배웠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짧은 소감 여쭤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배웠어요. 뭔가 몇 개 안 배운 것 같을 때 진도가 되게 많이 나간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가 숙제 안 내는 선생님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다 여러분을 믿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스스로 복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전에 아니면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외국어 학습이 굉장히 능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앞에 많이 나와서 머리가 아팠을 것 같지만 뒤에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나와요. 거짓말 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Todo bien? Muy bien? 괜찮죠? 약간 실소를 뿜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부터 약간 나랑 맞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그래요. 원래 어렵습니다.
스펠링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거의 20년 가까이 배우잖아요. 요즘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살 때부터 배우니까. 그 그 사고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괜찮으셨나요? 누워비엔? 숨 한번 돌릴까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F의 해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저게 나와서 큰일이네. 근데 자꾸 제가 사과를 드려요. 죄송하다고,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린다고. 근데 스페인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요.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이중모음이란 게 무엇이냐? 모음 두 개가 붙으면 이중모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를 배운 김에 그냥 이거 같이 보자고 갖고 왔어요. 지금 해 뒤에 어떤 모음이 있죠? 우가 있어요. 우 뒤에 뭐가 있어요? 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구에라고 읽는 게 맞아요. 맞는데 좀 다르게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 체 게바라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은 요 가운데 지금 우를 빼버리면 체 헤바라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예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저 우를 붙인 다음에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guerra. 네, 발음 어렵죠? guerra. 이거 구에라 아닙니다, 여러분. guerra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거. 다른 자음들하고 붙어도 그래요? nope. 일단은 해만 갖고 계세요. 해랑 뒤에 나오는 알파벳도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걔네 둘만 뒤에 우랑 애가 붙으면 어떻게? 구애가 아니고 예라고 발음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guerra. 지금 여기도 있어요. 기타죠, 기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 뒤에 이가 붙으면은 원래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구이따라라고 읽는 게 맞아요. 구이따라. 하지만 우린 그렇게 읽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요. 같이 읽어보시게요. 기타라. 잘하셨어요. 그래서 해는 발음이 좀 어렵기도 해. 아우가 붙으면은 가고구 소리가 나고 에이가 붙으면 해 소리가 나는데 이중모음 우에 우이가 붙으면은 가운데 우 소리가 안 나는구나. 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단어들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읽을 거기 때문에 구애라고 이야기했나? 개라고 이야기했나? 너무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읽는 거 자주 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띨데 기억나시죠? 띨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슉 오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여기 띨데랑 어느 정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걔 이름이 뭐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디에레시스. 이거는 약간 우리 학습을 위한 발음이고 원래는 디에레시스라고 읽거든요. 디에레시스는요. 땡땡이에요. 땡땡이. 점점. 근데 스페인 사람들한테 점점 땡땡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강세부호 이름은 띨데구나. 그리고 이렇게 모음 위에 땡땡이로 올라가는 아이의 이름은 디에레시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디에레시스의 역할이 있겠죠. 이 역할이 무엇이냐? 저 위에 있는 해랑 우에 우이 붙었을 때 우리가 우 발음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꼭 발음을 해야 될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어. 해가 붙어 있고 우에 우이가 같이 붙었어.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꼭 그 원래 발음대로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언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해가 앞에 붙었는데 뒤에 우에 우이 위에
디에레시스가 올라가면은 저럴 땐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어떻게 읽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거. C, muy bien.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거 아직 안 배운 건데, 냐, 냐. 이거 냐, 우리 이미 알아요. 에스파냐라고 하잖아요. 스페인어로 스페인을 에니에라고 하는 자음이고, 이따 같이 배울 거예요. 약간 비음이 들어간 니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도 에스파뇰이라고 하잖아요. 에스파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구에냐. 아직도 우리 외국 친구들은 아기를 누가 물어온다고 생각하냐면은 황새가 물어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새를 시구에냐라고 합니다. 시구에냐.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가끔 우리 아까 치안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치안 말고 그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쌤, 그 나가면 인종차별 많이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종차별 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단계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쟤네가 저희가 인종차별을 하는지 뭔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살다 보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 새끼 내 욕한 것 같은데 방금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6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 약간 동양인이라고 지금 약간 여자라고 차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었던 그 시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은데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좀 화가 나는데 표현을 못하는 시기였어요. 그냥 째려보고 막 스페인어로 뭐라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해도 뭔가 분풀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저는 한국말로 욕해도 걔는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욕을 하네 이 정도. 나는 이렇게 이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째려보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분노하는 단계.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가 아무것도 모르고 겁도 없었기 때문에 저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가까이 가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국제 정세도 점점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안타깝다. 아, 불쌍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못 배워서 얘네가 이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애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지함에서 오는 창피함을 좀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인종차별 당했을 때 뭐 우리 혹시 그 요즘 유명한 그분 아세요? 명예 영국인? 릴스에서 되게 유명한 명예 영국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영국 사시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인종차별 얘기하면 뭐 you racist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스페인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좀 약간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약간의 불편한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 요 단어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vergüenza.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지금은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Z처럼 생긴 친구 있잖아요. 스페인어로는 세따라고 하거든요. 저 세따가요. 스페인어의 세 있죠, 세. 아까 전에 우리 세 할 때 그 세랑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 세, 시, 소, 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따는 세랑 소리가 똑같아 쌍시오 소리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인 친구들은 따라. 근데 스페인을 제외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친구들은 사라라고 합니다. 아, 그냥 얘네는 동양인을 다 그냥 치노치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서 듣잖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뭐 치노치나 이런 것도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 인종차별 확실한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 앞에서 자행되는 어떤 것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같이 읽어보실게요. Que vergüenza. 깨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Que vergüenza.
Qué vergüenza. Que vergüenza. Qué vergüenza. 그거 영어로 what a shame 같은 거예요. 너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냥 좀 픽 웃는 듯이 하면서 que vergüenza.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요거 백이라서 가요. 본인들도 이 창피한 걸 아니까.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우아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요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Que vergüenza. Qué vergüenza. Que vergüenza. Qué vergüenza. 베르고엔사는 그냥 창피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que vergüenza를요, 그 약간 속된 말로, 쪽팔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que vergüenza.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수를 했어요. que vergüenza.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창피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너 정말 창피하다. 정말 창피하고, 정말 영어의 what a shame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que vergüenza 라고 하면은, 스페인어로 하는 사람이었네?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racist, 스페인어는 racist라고 하거든요. racista. 근데 무조건 vergüenza라고 합니다. vergüenza.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 마칠게요. 얘는 그냥 띨대잖아요. 크게 읽는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corazón, Corazón. corazón, Corazón. lápiz, Lápiz. lápiz, Lápiz. águila, Águila. águila. 여기 마찬가지죠. 9일라 아니죠. 해 앞에 우이 있으니까 águila. Águila. 하지만 아길라가 아니고 águ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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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거 frío. Frío. frío가 아니고 fr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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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b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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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가 있는 친구들 오에도 붙을 수 있고 아에도 붙을 수 있고 이에도 붙을 수 있고 에에도 붙을 수 있고 다 붙을 수 있는데 어디에는 못 붙입니까? 자음에는 붙일 수 없어요. 무조건 모음에서만 붙여야 돼요. 거기만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게 마지막으로 corazón, Corazón. corazón, Corazón. lápiz, Lápiz. águila, Águila. frío, Frío. bambú. Bambú. 까지 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한 10분 쉬고 다시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시간도. 어떠세요, 여러분? 얼떨떨 하시죠?